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가운데 바람까지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추위 대비 잘 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모레까지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영하권 보이는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현재 대구와 포항의 기온은 1도, 안동은 영하 2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경북 남부 동해안을 비롯해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강풍까지 예상돼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모레까지 평년보다 낮은 기온 이어지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고요.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는 급격한 기온 변화가 예상돼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기온도 낮고 바람까지 강해 날이 춥겠고요. 목요일부터는 차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의회가 어제부터 24일까지 8일간 임시회를 열고 지진 피해 주택 시세 감면 연장 등 66개 안건을 심사합니다. 5명의 시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학생 통학 안전 등 포항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전합니다. 포항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오는 12월 종료되는 지진 피해 주택 시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하는 조례안 등 66개 안건을 심사합니다. 또 포항공항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된 군소음 피해 지역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도 논의합니다. 임시회에 앞서 전주형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학산공원에 내년 5월 대단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항도초와 포항중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 대책을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불안 속에서 학교를 오가는 것이 어떻게 안전한 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최혜곤 의원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부족하다며 후속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K스틸법을 바탕으로 포항의 경제적 기반을 단단히 다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해양 레저 관광도시 사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백강훈 의원은 대미 철강 관세 50% 유지에 따른 관세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철강 관세 재협상을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외교 통상 라인을 총동원하여. 김상일 의원은 산으로 막힌 골짜기 구조의 양학동에 2,600세대의 아파트를 허가한 도시계획의 난맥상을 짚었습니다. 양학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곡지구, 우연, 창포지구, 장성지구 등 신규 아파트가 집중된 지역 모두 실질적인 교통체계 개선 없이 김영헌 의원은 경주가 에이펙을 계기로 비약적인 관광 도약을 맞았다며 포항도 먹거리 등 컨텐츠 개발에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의 황남빵처럼 포항을 상징할 만한 킬러 콘텐츠형 지역 대표 음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김상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표결 재석수 전자투표 시스템 개선과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의원에게 고함을 지른 의회 사무국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철강산업단지의 오염수 누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완충 저류 시설이 준공됐습니다. 이 시설은 철강공단에서 환경사고 발생 시 오염수를 우선적으로 받아 하천오염을 막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도비 등 사업비 55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포항시는 영일만 산업단지, 블루벨리 국가산단에도 연차적으로 완충 저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선거에서 선광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그동안 개혁과 변화를 강조해온 터라 동화사 정상화에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아사 대웅전에서 성광 스님이 고불식을 합니다. 제31대 주지이자 교구장으로 선출돼 행정 업무를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 겁니다. 대구불자들이 느끼고 있는 동아사, 또 대구불교는 굉장히 낙후되고 쇠락했다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초석을 만드는 것이 동아사가 주지를 선거로 뽑은 건 이번이 15년 만. 기존 세력을 산중총회를 통해 바꿨다는 점에서 한국 불교사에서 30년 만에 있는 쾌거입니다. 사찰이 어떤 스님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부대중 공동의 소유물이기도 하고 공동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아사도 제가 소임을 살면서는 사부대의 공동체로. 이번 주지 선거는 동아사가 최근 겪은 각종 위기 상황 때문에 치러졌다는 점에서 관심이 큽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3월 교육기관 운영 포기와 방장 권한 과도를 이유로 동아사의 80 총림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대중 스님들과 또 저 자신도 총림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선광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의 임명 절차가 끝나는 20일부터 임기 4년간 제9교구 동아사의 개혁과 변화를 이끌게 됩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경상북도가 서울 해방촌에서 2025년 경북 로컬 체인지업 성과 공유회 함께 온데이를 열고 오는 23일까지 지역기업 25개사가 참여하는 특별전 마 갱상 편의점을 운영합니다. 성과 공유회에서는 울릉 저동커피의 호박라떼 대기업 입점을 비롯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15개 기업의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해방촌 로컬 편의점에서는 칠곡 700주조, 경주 간식, 경주 앙주 등 경북의 맛과 생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상품전도 함께 열립니다. 카페 화장실에서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선 남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경북 포항에 사는 20대 남성 3명은 동네의 한 카페에서 공부하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러자 옆자리에 있던 한 남성이 곧바로 화장실에 뒤따라 들어오더니 수상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전화하는 거는 아니고 저를 찍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핸드폰을 이렇게 치우고. 이들이 뭐 하는 거냐라고 묻자 남성은 도주를 시도했고 이들은 남성을 붙잡아 남성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진첩엔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동영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살짝 이렇게만 봐도 살색들이 너무 많은 그런 사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우리만 있는 게 아니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38살인 이 남성은 장애인 사회복지사로 휴대전화에선 수백 장의 불법 촬영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약 1년간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과 동영상들이었습니다. 범행 장소는 주로 도서관과 체육관 등 공중시설의 화장실과 탈의실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찍힐 수도 있는 건데 좀 많이 걱정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한 뒤 남성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경찰이 설치한 무인 단속 카메라를 뜯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5월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로가에 설치돼 있던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무인 카메라를 뜯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과속 카메라에 여러 차례 단속돼 과태료를 부과받아 범행을 저질렀지만 다음 날 회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병원마다 독감 환자로 북새통입니다.
지난해보다 2달 이르게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졌는데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 사이에서 독감 유행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변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입니다. 환자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열을 잽니다. 어제 저녁부터 열이 좀 나가지고 해열제 먹었는데도 열이 좀 잘 안 떨어져가지고 왔어요. 38도가 넘는 열이 나면서 기침과 인후통 등 독감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독감 의심 환자는 최근 한 달간 증가세입니다. 이번 달 첫째 주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50.7명.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12배 더 많습니다. 독감 유행 단계도 보통에서 높음으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청소년과 영유아의 감염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7살에서 12살 사이 환자가 1000명당 13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유아와 다른 청소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열이 많이 나가지고 어지럽고 가끔씩 숨이 잘 안 쉬어졌어요. 되게 많고 한 5-6명 정도 돼요. 질병관리청은 올해 독감 유행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접종 후 한 2주 정도 항체 생기는 데까지 걸림으로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는 것이 좋고요. 또 걸렸던 분들도 다른 종류의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 회복 후 접종이 필요합니다. 65살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 생후 6개월에서 13살 등 고위험군은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입니다. 또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독감에 걸렸다면 마스크를 끼고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 포항시가 세계적 연구기관인 아태 이론물리센터, 막스플랑크 연구소, 포스텍 등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어제 기관장 간담회에서 사사키 미사오 아태 이론물리센터 소장과 박재훈 막스플랑크 연구소장은 아시아태평양 AI센터는 기초 및 응용과학, AI가 결합된 연구 허브가 되어야 한다며 세계가 인정한 연구 인프라를 갖춘 포항에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타당성 기본 구상 용역, 비전 선포식 등 단계별 로드맵을 가동할 방침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파트너사들이 포항시에 1억 1,000여만 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냈습니다. 광양제철소 파트너사 협회 회원사는 지난해도 포항시에 1억 원을 기부했고 포항제철소 파트너사 역시 광양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고 있습니다. 자매도시인 포항시와 광양시는 철강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어제 독립운동기념관 왕산관에서 제86회 순국 선열의 날 기념식을 열고 선열들의 희생 정신을 추모했습니다. 순국 선열의 날은 1939년 임시정부가 제정한 순국 선열 공동기념일을 뿌리로 두고 있으며 경북도는 1997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이어오며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려왔습니다. 기념식은 추모벽 참배와 기념 공연, 만세 삼창순으로 진행됐으며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사전 채점 결과 국영수 모두 등급별 예상 합격선이 하락했습니다. EBS를 포함한 입시 업계 분석에 따르면 국어 언어와 매체 1등급 컷은 85점, 수학 미적분은 86점으로 예상돼 지난해보다 하락했고 절대평가인 영어도 1등급 비율이 4%대로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율이 높았던 황금 돼지띠로 수험생 수가 늘어나 치열한 대입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던 국어가 합격 여부를 가르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근현대 여성들이 남긴 장편 기행가사를 현대어로 옮긴 책 어와 번님내야 구경가제를 발간했습니다. 내방가사를 번역해 단행본으로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책에는 청량 산유살록과 관해록 등 여성들이 여행 경험을 가사로 기록한 작품 5편이 실렸습니다. 내방가사는 한글이 널리 쓰이기 전 여성들이 일상을 기록하며 발전시킨 문학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에도 등재돼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돌봄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아동 돌봄 시설 10곳에 총 10억 원을 투입해 안전, 교육, 보건 분야 인공지능 기반 돌봄 로봇 100여 대를 보급합니다. 또 관련 전문가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분야 인공지능 돌봄 국가 공모사업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은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모레까지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영하권 보이는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와 포항의 기온은 1도, 안동은 영하 2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경북 남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구와 경북까지 오늘은 강풍까지 예상돼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모레까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급격한 기온 변화가 예상돼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이어지며 바다의 물결 0.5m에서 최고 2.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도, 김천은 영하 1도로 어제보다 낮게 시작해서요. 낮에는 대구 8도, 김천도 8도에 그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2도, 봉화는 영하 3도로 영하권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안동 7도, 봉화는 5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1도로 시작해 낮에는 9도 전망됩니다. 모레까지 기온도 낮고 바람까지 강해 날이 춥겠고요. 목요일부터는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